영화 엘리멘탈의 감독 피터손은 라따뚜이에서는 주인공이 남동생인 에밀로, 버즈라이트 이어에서는 삭스로도 등장했던 성우이기도 해요. 또한 스키시와 영화 업에서 등장한 아시아계 소년 러셀도 피터손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또한 2015년 굿 다이노로 감독 데뷔를 하며 디즈니와 픽사를 통틀어 최초의 한국계 감독이 된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라따뚜이, 몬스터대학교, 소울 등이 여러 성공작에 참여했던 댄 스켈런 감독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라고 소개할 만큼 픽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인 피터손은 디즈니가 세운 학교이자 애니메이션계의 하버드인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트에 다니다 월트 디즈니와 워너 브라더스에서도 일한 후 디즈니에서 니모를 찾아서의 스토리 아티스트로 시작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엘리멘탈은 이민자 이야기가 스토리인데 이는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들이 1970년대에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가 밑바탕이 된 거예요. 피터손 감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모든 희생에 대해 생각했고 그 생각이 이 영화의 핵심이 됐어요 라고 말하며 이민자 가정으로서 필수적이었던 부모님이 희생과 차별과 혐오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은 엘리멘탈 작업 중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피터손 감독은 인터뷰에서 매번 부모님을 기리고 있지 않으려고 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 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인터뷰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손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이다 보니 매운 음식을 먹는 한국적인 모습을 뜨거운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바꿔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인공인 엠버는 아버지를 아슈퍼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한국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인 아빠에서 영감을 얻은 단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엠버는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영어가 익숙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을 부모님의 모국어 이름으로 부른다는 점이 이민 2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거기다 엠버 가족의 가게는 한국의 가마솥처럼 보이게 일부러 디자인했으며 가게 안의 이 환풍기는 한국의 고깃집을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환풍기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엘리멘탈 영화를 보면 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피터손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떠나기 직전 가족들에게 큰절을 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디즈니의 엘레멘탈은 원소라는 뜻의 영어 단어 엘레멘탈을 사용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엘리멘탈 영화가 물, 불, 흙, 공기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원소설을 모티브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피터손 감독이 고등학교 때 봤던 주기율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터손 감독은 주기율표를 보고 나서 어렸을 때 도시에서 봤던 아파트 속이 박스들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고 이게 다양성이 풍부한 여러 사람들을 비유하기 좋다고 느꼈죠. 또한 사원수 중 불가물이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이유는 피터손 감독이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피터손 감독의 할머니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피터손 감독은 그 유언을 듣고 부담감을 느꼈고 그때 느꼈던 부담감을 불과 물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요소에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엘리멘탈의 스토리를 불과 물을 만나는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또한 원소들 중 굳이 불과 물로 주인공을 정한 이유는 가장 흔한 반대 속성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서 불과 물로 주인공의 속성을 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픽사 스튜디오는 토이스토리 등을 제작하며 딱딱한 질감을 표현하는 능력이 좋은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원소들을 표현하는 작업은 픽사 스튜디오 통틀어 최초였기에 피터손 감독이 직접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다 라고 밝힐 정도로 작업이 힘들다고 말했으며 힘든 작업인 만큼 작업시간과 작업 인력을 투입해야 했어서 작업시간은 피터손 감독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 7년이나 걸렸고 작업 예산도 3배로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죠. 엘레멘탈에서는 물, 불, 흙, 공기 4개의 원소가 다 모여서 사는 엘레멘탈 시티라는 대도시가 등장하는데요. 엘레멘탈 시티는 피터손 감독이 자란 뉴욕의 모티브입니다.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간다는 점과 이민자들이 들어오며 도시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또한 피터손의 부모님들이 이민 후 처음으로 식료품 가게를 연 도시도 바로 뉴욕이죠. 불원소들은 주로 파이어타운이라는 지역에서 지내는데 이 장소는 이민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이 주로 지내는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엘레멘탈의 1차 개척 원소인 물원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계층인 미국 백인 계층과 비슷하고 두 번째로 엘리멘탈 시티에 왔다고 하는 공기 원소들은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점이나 두 번째로 도시에 왔다는 점 때문에 미국 흑인 계층과 공통점이 많죠. 흑 원소는 엘리멘트 시청이 흑 원소 마을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시청의 관료가 흑 원소로 등장해 미국 유대인 계층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멘트 시티로 들어온 불 원소는 원래 파이어랜드라는 고향에 살다가 왔다는 점과 별다른 편의시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아시안계 미국인 계층이나 히스패닉 계층 등의 이민자 계층과 비슷하죠. 또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원래 쓰던 언어 때문에 억양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받는다든지 낯선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받는 모습도 이민자 계층이 받아야 했던 차별과 같습니다. 엘리멘탈의 주인공은 엠버와 웨이드이고 그 외에는 엠버의 부모님인 버니와 신더, 이웃인 클로드가 있고 웨이드의 어머니인 브룩과 남동생인 헤롤드 등이 등장합니다. 엘리멘탈의 여주인공 엠버룸에는 보통 여성의 이름에 붙은 엠버라는 이름 대신 장작이나 숯이 타다 남은 불이라는 뜻의 엠버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루멘이라는 성을 라틴어로 빛을 뜻하는 루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피터손 감독이 말한 불하면 용기, 성질머리 등이 생각난다 라는 말에 딱 맞는 캐릭터로서 불같은 성향을 가지고 화가 나면 주변을 다 날려
날려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엠버는 이 작품을 제작하며 가장 제작에 신경 쓴 캐릭터이기도 한데 언제나 불을 일렁이고 있는 작업을 해주어야 해서 제작진들이 특별히 투명도와 크기, 빛의 밝기에 대한 옵션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고, 촬영, 조명 책임자인 장클로드 칼라슈는 엠버가 화가 났을 때의 불의 강도가 너무 심하지 않게 조절해야 했고, 디테일을 위해 엠버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불의 강도를 낮춰주었다 라고 말하며 엠버의 감정선을 불의 강도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엠버는 붉은색으로만 등장하지 않고 보라색 등으로 바뀌면서 움직이기도 해서 제작진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가장 공들인 캐릭터이기도 하며, 엠버는 감정의 폭이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 해요. 피터송 감독은 영화 제작 중 가장 쓰기 힘들었던 대사가 엠버와 엠버의 아버지인 버니가 외국인 혐오를 받는 이야기였다고 밝히며, 본인 또한 혐오를 겪었었다고 말했죠. 영화 초반 엠버는 클로드가 도시로 놀러가자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건 전부 이 마을에 있고 도시는 불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영화 마지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배웅을 받으며 또 다른 도시로 향하는 배를 탈 만큼 생각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멘탈에서 엠버를 연기하는 배우인 레아 루이스는 이민자 출신 배우는 아니지만 중국 상하이에서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라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아계 인물을 잘 연기할 수 있는 주인공이죠. 초반 엠버의 모습처럼 다른 원소들과 도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캐릭터가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엠버의 아버지인 버니 루맨이에요. 버니 루맨은 1세대 이민자로서 엘리먼트 시티에서 살게 되면서 많은 차별을 받아 다른 원소들과 섞이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잡화점인 파이어플레이스를 열고 엘리먼트 시티에서 불원소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인 파이어타운이 생기는데 큰 역할을 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버니 루맨 가게의 간판 메뉴는 라바자바라는 음료인데, 이 음료는 자바라바라는 커피 상표를 패러디한 것이죠. 엠버의 어머니인 신더 루맨은 엘리먼트 시티로 이사할 때 이미 엠버를 임신한 상태로 이사해 엘리먼트 시티에서 살게 되며 엠버를 출산했는데요. 버니의 가게인 파이어플레이스 안에서 냄새로 커플의 궁합을 봐주는 일종의 점집을 운영해 한국적인 요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딸인 엠버에게 연애와 결혼은 꼭 같은 원소인 불과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은 피터송 감독의 할머니 이야기와 비슷해서 여러 설정이 얽혀있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결혼은 불과하라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더 또한 다른 원소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해서 엠버가 웨이드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피터송 감독은 불원소 캐릭터들을 표현할 때 꼭 한국적인 요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모든 문화권을 참고했다고 말했고, 폭죽을 좋아한다는 점과 붉은색 때문에 불원소는 중국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된 캐릭터이기도 해요. 웨이드 리플은 엘리멘탈의 남주인공이자 항상 활발한 느낌을 보여주는 물원소 청년 캐릭터입니다. 웨이드라는 이름은 물속을 걷는다는 뜻이며, 성인 리플은 물결을 뜻해 이름에서부터 물원소 캐릭터인 걸 뜻하죠. 웨이드 캐릭터는 물풍선을 레퍼런스로 해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면 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제작하지 않았고,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면 탱탱볼 같이 보일까봐 적당한 움직임 속도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만들어냈죠. 하지만 웨이드가 제작진을 가장 힘들게 한 점은 바로 웨이드의 머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을 표현하면서도 너무나도 산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기에 머리를 작업할 때 적당한 움직임만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고, 웨이드 캐릭터의 조명 테스트를 했을 때 아예 투명하게 보이게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웨이드는 엠버가 화를 터뜨린 순간 파이프로 빨아들여지며 엠버와 첫 만남을 가지는데요. 시청 조사관이었던 웨이드는 엠버의 가게를 보고 위반 탁지를 끊고 막으려던 엠버에게 도망가면서 가게 신고서를 담당자한테 보내버리며 최악의 첫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웨이드는 그 후 엠버를 위해 노력하면서 파이어타운만이 전부였던 엠버와 많은 경험을 하며 엠버의 세상을 넓혀주는 캐릭터가 되었죠. 이 두 주인공들이 불과 물을 상징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기게임 파이어보이와 워터걸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피터son은 웨이드가 처음 등장할 때 시청 조사관이라는 명찰을 가리려고 손으로 가리는데 오히려 물의 굴절 성질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장면이 가장 재밌었다고 말하며, 여러 원소들을 표현하면서 과학적인 상호작용을 신경 쓴 감독이 각 원소들의 재밌는 부분을 찾고 싶었는데 웨이드의 물속성에 이런 점을 자주 찾을 수 있었죠. 웨이드는 물원소 캐릭터들의 미국 백인과 비슷한 계층이지만 웨이드는 미국계나 영국계가 아니라 가족주의적인 모습과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탈리아계 특성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웨이드의 어머니인 브룩은 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유리공예에 재능이 있는 엠버의 능력을 한 번에 알아볼 만큼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삼촌인 헤롤드와 헤롤드의 자녀인 마르코와 폴로를 한 집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웨이드도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탈리아 사람, 가족들과 비슷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웨이드의 조카인 마르코 리플과 폴로 리플의 이름을 합치면 마르코 폴로라고 되어 동방 견문록을 쓸 정도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상인이자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를 뜻한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웨이드를 포함한 리플 가족 전체가 물원소 캐릭터라는 점에서 서양에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물놀이인 마르코 폴로 놀이를 노리고 만들었다는 설이 좀 더 유력합니다. 엠버의 이웃이자 똑똑한 소녀인 클로드는 몸에서 꽃이 자라는 흑원소 캐릭터인데요. 흑 캐릭터다 보니 고체 입자로 이루어진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소재의 캐릭터들과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했죠. 흑원소 캐릭터들은 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참나무, 사과나무, 침엽수 등 각자 캐릭터들이 개성에 따라 자라는 식물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어요. 클로드는 엠버를 좋아하는지 겨드랑이에서 자라는 꽃을 떼어 엠버에게 주지만 엠버는 꽃을 받아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나마 파이어타운이 재건이 끝난 후 클로드는 비슷한 나이대의 불소년과 친해져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멘탈이 원소 포스터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것 치고는 엠버에게 꽃 주는 장면, 마지막에 소녀와 친해지는 장면 말고는 거의 비중이 없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가장 존재감 없는 포스터 캐릭터이기도 해요. 하지만 클로드가 엘리멘터의 포스터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흑원소 캐릭터들 중 그나마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일 쿠물러스는 웨이드의 상사이자 공기원소의 주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게일이라는 이름은 돌풍을 뜻하고 쿠물러스라는 성은 뭉게구름을 뜻하죠. 게일을 구현한 제작진들은 입에 뭉게구름 연기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한 뒤 작업을 진행했다 라고 말하며 연기의 크기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으며 부서졌다가 다시 형체가 생기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레이어를 사용해서 게일 캐릭터의 밀도까지 표현하는 디테일을 보여줘요. 게일도 클로드처럼 물과 불 원소 이야기에 밀려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누수 이야기의 시작점에 등장하기도 하고 엠버와 웨이드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등장하기도 해서 클로드보다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버즈라이트 2어에 나오는 웨이드가 물병에 그려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엘리멘탈이 나오기 직전에 픽사 작품이 버즈라이트 2어다 보니 이스터에그로 넣은 것 같습니다. 엘리멘탈을 보러 가면 단편 영화를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업의 스피노브 작품 더그의 일상의 스페셜 편인 카리 데이트예요. 사실 카리 데이트는 원래 디즈니 플러스에서 2월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바뀌어서 엘리멘탈과 함께 영화관 상영이 결정되었죠. 또한 엘리멘탈은 카리 데이트 외에도 디즈니 작품이면 나오는 이 인트로가 아닌 월트 디즈니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인트로가 나와서 영화 전 즐길 거리가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멘탈은 칸 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됐을 때 미국의 평론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60% 이하인 썩은 토마토를 받을 정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 2,500억이 넘는 제작비를 들였음에도 개봉 후 3일 동안 350억의 수익을 올려서 픽사의 28년 역사상 최악의 데뷔를 한 영화라는 평가도 받았죠. 하지만 엘리멘탈의 흥행 실패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영화관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한국에서는 개봉한 지 열흘 만인 6월 24일에 박스오피스 1위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적인 픽사 영화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스토리가 금수저 남주와 가난한 여주의 이야기라는 점이나 중심 이야기가 되어야 할 누수 문제가 너무 가볍게 다뤄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며 주인공이 있는 불과 물 원소가 아닌 공기와 흑원소들의 비중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평론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픽사의 가장 큰 장점인 CG와 영상미, 거기다 원소설을 모티브로 했다는 창의성은 너무나도 좋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원소들이 광물에 발을 디딜 때마다 색이 변하거나 물이 끓는다든지 등 원소들끼리 상호작용이 잘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못 만든 영화가 아니다 라는 평론도 많았어요. 오늘은 엘리멘탈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